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뱅크 스테파니 윤 부행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도. 예, 이제 드디어 아름다운 시애틀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초여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는지요? 예, 오늘은 이제 미국에 사시는 한인 여러분들께서 개인 자산을 소유하실 때 이 소유권을 어떻게 가져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뭐 은행 계좌라든가 주식 계좌 또는 자동차 좀 집 같은 부동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계좌를 오픈하시거나 아니면은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소유권을 타이틀을 어떻게 할 거냐. 집 사실 때도 맞아요. 저도 처음에 집을 살 때 타이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이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카운트 같은 것도 은행 계좌 같은 건 개인 어카운트밖에 대개는 없거든요. 조인트 어카운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도 보통은 개인 남자면 남편이면 남편 또는 아내분이면 아내면 개인 소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미국은 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소유권 형식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 타이틀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이나 또는 앞으로 새로운 자산을 구입을 하시거나 새로운 자산이 생기실 때 타이틀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인포메이션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재산 관리에서 이제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알아두셨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개인 자산 소유 방법, 오너십 종류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또 타이틀이 이제 종류가 뭐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집 살 때 보니까 타이틀 얘기도 나오고 에스크로우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뭐야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 에이전트 말대로 그냥 따라서 하긴 했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게 참 많아요. 이게 한국하고 미국이 시스템의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어떤 부분들은 한국에서도 미국이나 이런 서구의 시스템을 따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게 이제 소셜 시큐리티의 개념을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전혀 없는 것들이 또 전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 제일 당황하시는 게 은행 어카운트 은행 어카운트 통장을 안 준다는 것들에 당황하죠. 저도 통장 달라고 그랬더니 통장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통장으로 다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장이 있어서 통장 정리해서 통장을 쫙 보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나갔는지가 다 나오는데 미국은 통장이란 개념, 패스북이란 개념이 사실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먼틀리 스테이트먼트가 나가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오신 분들이 처음에 어카운트 은행 계좌를 여는 게 사실 one of the first thing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당황하시고 뭔가 다 사인하고 돈도 줬는데 받은 게 없다라는 생각. 체킹 페이스북 어카운트 통장에 얼마가 딱 찍혀야 되는 그런 게 없으시니까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소유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는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떠나올 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개인 은행 계좌를 열 때는 개인 명의로 열지 부부 공동 계좌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각 개인 명의로 스테파니 윤 하면 스테파니 윤 이름으로 열지 부부가 같이 열고 공동 계좌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렇게 오픈하시는 경우들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는데 오늘은 이제 물론 그런 소유권의 종류 중에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나 또는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
LLC 또는 네. 파트너십 같은 걸로도 소유를 사실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오늘 얘기에서는 안 드리고요. 오늘은 개인으로 이제 개인으로 재산을 소유하실 때 개인 중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조인트도 있고 개인인데 네.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기본적인 오너십의 형태는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개인 소유,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갖는 개인 소유, 인디비주얼 오너십이 있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조인트 오너십이 있으세요. 다른 사람하고 공동 소유를 하는 개념이죠. 네. 조인트 오너십의 개념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타이틀 바이 컨트랙이라고 해서 제가 이건 한국말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만약에 나중에 계약에 의해서 어떤 계약 조건이 맞아지게 되면 그 소유권 다른 사람 소유가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인슈런스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3종류의 디프런 오너십이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뭐 인디비주얼 오너십은 이제 말 그대로 이 그렇죠. 개인 소유죠. 예, 가장 간단하시죠. 제가 은행에 제 이름을 갖고 그렇죠. 이제 구자를 만들면 그게 이제 인디비주얼 오너십이 되겠고, 예. 그럼 역시 이제 조인트 오너십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인디비주얼 오너십은 말씀대로 차라든가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어카운트, 은행 계좌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종류의 자산이든 그거를 자산을 사실 때 내 걸로, 나만의 걸로 내 이름으로만 하시는 게 이제 인디비주얼 오너십이시고요. 네. 조인트 오너십은 이제 2명 이상이 공동의 자산으로 소유하실 때 이제 이걸 조인트 오너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가장 쉽게 경험하시는 조인트 오너십이 은행에 어카운트를 여실 때 체킹 어카운트를 조인트로 여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네. 그래서 나도 사인을 할 수가 있고 내 남편도 사인을 할 수가 있고 하는 게 이제 조인트 오너십이거든요. 집 살 때도 같이 할 수 예, 있죠. 집 살 때도 많이 같이 하시죠. 그래서 조인트 오너십이 있는데 이 조인트 오너십에도 몇 가지 조금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각각의 그 조인트 오너십의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법적인 권리나 또는 그 트리트먼트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그 일반적인 게 보통 어떻게 말하면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은행이나 아니면은 주식 그 트레이딩 어카운트 있죠. 증권 어카운트를 여실 네. 때 공동으로 같이 여시는 경우 부부분들이 보통 많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여실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 그 이제 조인트 어카운트로 체킹 어카운트를 여시면 두 분이 거기 조인트 어카운트에 있으신 분들이 누구나 다 사이닝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돈을 인출하실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몽땅 빼가도 되죠, 한 사람이? 예, 사실 그렇죠. 내가 네. 사인해서 다 빼갈 수 있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조인트 오너십, 조인트 테넌시 위드 라이트 오브 서바이버십은 공동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가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누가 권한을 덜 가진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부간의 조인트 어카운트를 여는 경우도 있지만 조인트 어카운트는 누구하고나 사실 열 수가 있어요. 네. 두 사람이 다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만약에 내가 그 어카운트에다가 나는 돈을 넣어서 입금은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안 했을 땐 그 사람도 똑같이 쓸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유의를 하셔야 되고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런 공동 명의를 가질 수 있고 이거는 정말 자동차나 부동산 모든 것에 다 같이 이름을 넣으시면서 그 옆에 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만 쓰면 돼요. 그리고 약자로는 JTWROS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JTTEN joint tenancy 약자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식 가지신 분들 중엔 가끔 자기가 이렇게 스테이트먼트 날라오시거나 했을 때 두 분인데 뭐 스테파니 이윤앤 누구 JTTEN 그러면 이건 조인트 테넌시구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조인트 테넌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느 공동 명의자 중에 어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네. 자동적으로 그 재산이 나머지 그 명의자들에게 이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뭐 내가 따로 이 그분들이 그 공동 소유권을 뭐 유산 상속 뭐 이런 그런 거 소송 필요 없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인트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조인트 뭐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걸 조인트 테넌시로 가지고 계시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은 그분의 데드 서티피켓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나머지 명의자들이 그 자기 아이디를 가져가면 그 돌아가신 분은 빠지고 나머지 명의자들만으로 다시 그거를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잘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사망 증명서를 하나 갖고 가면 예, 사망 증명서와 빼주는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만약에 두 분이시면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이 본인의 자기가 자기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분하고 A라는 분과 B 분이 조인트 테넌시로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A라는 분이 돌아가시면 B 분이 그 은행이나 또는 자동차 등록국이나 또는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카운티에 등록하는 카운티에 그 돌아가신 분의 데트 서티피케이트 카피하고 내가 B라는 사람이란 그 명의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 가시면 그쪽에서 서류 처리를 해서 돌아가신 분은 빠지고 본인 개인 명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조인트 테넌시는 가장 많이 흔하게 이용하시는 그 공동 명의 그 공동 소유권의 형식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거는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다 인정받는 그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특히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미국에서 50개 주 중에 9개 주에서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그 9개 주 중에 워싱턴주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라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50%씩 공동의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문제라기보다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냐 아니냐가 이슈가 될 수가 있냐 하면 이제 이혼을 하신다거나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거나 그랬을 때는 한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 재산 분할의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에서는 이 재산이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일 경우에는 명의가 설사 한 사람 앞으로 돼 있더라도 그것의 50%는 다른 배우자에게도 똑같은 그 소유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사실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 채무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부가 일단 결혼을 하면 이 개념은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제 공동 운명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든 아니면은 채무든 똑같이 책임을 진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런 게 없는 스테이트들은 사실은 어떤 경우엔 배우자들이 이혼하기 전에 재산을 공동 명의로 돼 있던 걸 자기 명의로 다 돌려놓는다거나 이럼으로써 어떤 그 속임수 같은 거를 써서 다른 배우자가 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 결혼 한 이후에 생성된 재산이나 채무는 부부가 공동의 책임과 소유를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한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증여나 상속을 받은 분은 제외가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났는데 내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집을 한 채 남겨주셨어요. 그거는 결혼 이후에 생겼더라도 나한테 할머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 프로퍼티로서 50%를 내 남편하고 공동 소유하는 게 그거는 홀리 제 것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이런 9개 주에서만 허가가 되고 워싱턴주도 포함이 된다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사용되는 그 조인트 오너십 공동 소유 방식이 테넌시 인 커먼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넌시 인 커먼은 약자로는 TIC로 하는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조인트 테넌시하고 거의 같은 것 같은데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이건 두 사람 이상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테넌트 인 커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에 포함된 그 멤버들을 테넌트 인 커먼인 사람들은 이게 공동 소유긴 하지만 자기의 지분이 따로 있어요. 퍼센트가 있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분이랑 같이 투자를 하시기로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그래서 같이 사시기로 한다든가 이랬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안에서 양쪽이 컨트리뷰션하는 그 자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고 뭐 운영하는 그런 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지분을 가져갈 거다. 그럴 경우에는 조인트 테넌시에
아닌 테넌트 인 커먼, 테넌스 인 커먼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 지분율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분율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지분율 안에서만 그 사람이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테넌스 인 커먼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를 코퍼레이션이나 LLC 같은 걸로 안 하고 테넌스 인 커먼의 경우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자기 지분만 팔고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편리하네요. 예, 그런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테넌스 인 커먼의 경우는 그 테넌트인 그 공동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실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소유주에게 이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조인트 테넌시처럼 그 다른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유언장을 통해서 내 그 재산분을 내가 원하는 내 자녀라든가 아니면 남편이라든가한테 그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인트 테넌시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시고요. 이제 가족이 아니신 경우에 어떤 공동 소유권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너무 복잡한 뭐 코퍼레이션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다. 그러시면 적어도 이 테넌스 인 커먼 형태를 택하시면 네. 아무래도 그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지고 내 지분만 따로 내가 내 자녀한테 그 이양을 해줄 수 있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팔리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유니뱅크 스테파니 윤 부행장과 함께 재산관리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타이틀에 관해서 이제 종류를 검토하고 있잖아요. 네네. 또 있죠? 다른 게. 예, 마지막으로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지만 많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뭐냐면 타이틀 바이 컨트랙이라고 해서요. 이거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재산이 그 실제 원래의 재산 오너가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본인이 모든 권리를 행사를 해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그 재산이 그 상속자에게 갈 수 있게끔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다 사용을 하지만 내가 네. 죽은 다음에는 그 재산을 내 자녀에게 주고 싶다. 그랬을 때 물론 유언장 같은 걸 작성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타이틀 바이 컨트랙의 형태로 해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 미리 지정된 상속자가 받아가실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데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통 생명보험이 이런 것에 속해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은 내가 들면서 프리미엄을 내고 네. 또 생명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내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을 경우에 아주 그 암이라든가 이런 병에 걸려서 치료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생명보험의 일부를 먼저 받아서 쓰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죽었을 때는 베네피셔리라고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혜택을 받는 사람. 그렇죠. 베네피셔리들한테 결국은 그 생명보험 나온 금액이 보험금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이제 그런 게 거기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은행에서 어카운트를 만드실 때 은행 직원들이 가끔 POD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네. POD가 뭐냐면 Payable on Debt라고 해서 POD Designation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개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죽고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특히 그런 이제 그거를 미리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좀 청장년층에서는 많이들 안 하시는데 이 POD를 지정해 놓으시면 만약에 내가 죽었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내 남편이 그거를 이제 상속받는다, 이양받는다, 또는 네. 자녀가 이양을 받는다를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POD 데지그네이션은 은행에서들 많이 쓰는 거고, Payable on Death. 그래서 CD 같은 것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5년짜리 CD 같은 거 하시려면 약간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POD 지정을 해 놓으시면 그 만기가 되기 전에 만약에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이 이제 POD 지정돼 있는 분, 예를 들면 배우자라든가 자녀분이 그 데트 스태픽과 본인을 확인하는 아이디만 가지고 오시면 그 어카운트를 닫고 그 금액을 그대로 새 자녀분 이름으로 다시 열어드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TOD라고 해서 이건 Transfer on Death Designation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증권 계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 계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그 증권 계좌에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나 그 재산을 그 새로운 TOD 데지그네이션이 계신 분한테 트랜스퍼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은퇴계좌 IRA나 401k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 데지그네이션을 하셔서 베니피셔를 지정을 하셔서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은퇴계좌에서 은퇴 자금을 꺼내서 쓰지만 내가 죽고 났을 때는 그 나머지가 배우자나 아니면 내 상속인에게 그 트랜스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 타이틀 바이 컨트랙의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자주 공부 우리 많이 합니다, 오늘. 아주 네네.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위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조인트 오너십 얘기할 때. 네네네. 그때는 뭐 프로베이스를 거치지 않고 네네. 죽은 사람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여기서 말하는 프로베이스이 뭔지 좀 예, 설명해 주세요. 프로베이시 사실은 한국 분들이 이제 생소하신 개념 중에 또 하나인데요. 프로베이스 이제 이것도 주마다 다른데 워싱턴주는 프로베이스 스테이시라고 불리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과 채무를 다 리스트업을 해서 그 자산과 채무를 리스트업을 해서 채무는 변제를 하고 그 자산을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그 유언장을 작성하셨을 경우에는 유언장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상속자들에게 제대로 상속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절차인데요. 이게 사실은 스테이트에서 관리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프로베이스 피가 비싸질 않기 때문에 그 큰 이슈는 안 되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프로베이시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전체 자산의 뭐 1.5% 정도가 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안 거치게 될 경우에는 하나는 비용 절약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을 절약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트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트에서 그거를 이렇게 해라 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무래도 한 2, 3개월 이상은 걸리게 되는 또 그렇군요. 복잡한 경우에는 뭐 더 거의 뭐 6개월에서 9개월, 1년까지도 걸리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 없이 재산을 바로 이전하셔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편리하실 수 있고 그게 조인트 오너십 같은 경우 또는 POD 데지그네이션 같은 걸 하시는 경우에는 프로베이트 없이 바로 이제 이양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공부 더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네네. 유니뱅크에서 월드컵 공동언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언 어디서 언제 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 월드컵을요, 유니뱅크 본점, 리누드 본점에서 저희 큰 커뮤니티 홀이 있거든요. 한 100분 이상이 들어가실 수 있는 커뮤니티 홀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지금 그 관람을 같이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7일 화요일 날 오후 3시, 6월 20일 일요일 날 12시, 6월 26일 목요일 날 오후 1시에 각각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유니뱅크에서 맛있는 간식과 음료수 같은 것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같이 응원하실 수 있으면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17일, 22일, 26일 세 번에 걸쳐 월드컵 공동응원전 유니뱅크 본점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유니뱅크의 스테파니 윤 부행장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